네, 지난 거래일 M7의 마감 상황과 함께 이 트럼프 당선인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테슬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3%대 상승 보여주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수장을 맡고 있는 정부 효율부에 대한 부정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정치 참여를 그리 좋게만 보지 않는 시선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나 일론 머스크가 인수하기로 했었던 틱톡, 결국에는 금지가 됐죠. 19일 기준으로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틱톡을 깔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점점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90일이라는 기간이 연장될 것인지도 귀추가 쏠리고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의 의견에 대해서는 취임식 당시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두 번째 기업은 엔비디아입니다. 역시나 3%대 상승불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취임식 20일로 현지 시간 예정이 되어 있죠. 빅테크 기업의 거물들은 거의 다 모두 참석을 하는 가운데 젠슨 왕 CEO는 취임식에 불참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취임은 자체는 축하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가족들과 명절을 즐기느라 바쁠 것이다라고 입장을 내놨는데요. 과연 이 행방이 앞으로의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보시죠. 세 번째 기업 애플입니다. 역시나 약한 상승불 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100만 달러라는 기부금 액수가 정말 약속처럼 지켜지고 있습니다. 애플도 역시 100만 달러를 기부한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성적에 있어서는 약간은 불안한 모습입니다. CNBC는 애플에 대해서 M7 기업 중 최악의 성과를 낸 기업이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작년 12월 최고치 대비 12% 감소하는 중이고요. 또 올해 연간 출하량도 6%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업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번째 기업은 알파벳입니다. 역시나 1%대 상승했습니다. 틱톡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현지 시간 19일 기준으로는 정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구글의 대항마로 뽑히는 스타트업 퍼플렉시티 AI가 틱톡에 합병을 제안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기업에 매각을 하는 대신 투자자들의 지분은 유지한 채로 새롭게 합작법인으로 운영하는 구조를 제안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기업 넘어가 보시죠. 다섯 번째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1.05% 상승했고요. 이제는 친 해리스라고 불리는 빌 게이츠까지 트럼프 줄서기에 합류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만찬에서 트럼프의 발언에 감명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내놨는데요. 2주 전 마러라고 만찬에서 세계 보건 문제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나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앞선 트럼프 일기 당시 빌 게이츠는 트럼프의 보건 정책 관련해서 거센 비판을 내놓은 바 있죠. 현재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너무 노골적인 줄대기가 이뤄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 함께 하시죠. 여섯 번째 기업은 아마존입니다. 2.39% 상승했습니다. 역시나 아마존도 100억 달러라는 액수를 지키고 있습니다. 꾸준히 기부금 내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창업자가 골프장 불꽃놀이에 참석했다라는 소식까지 한 가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사실상 임기는 시작됐죠. 취임식 자체는 20일에 시작이 되지만 이 취임 행사는 18일부터 사흘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도 함께 참석했다라는 부분 함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다음 기업 넘어가 보시죠. 다음 기업은 메타입니다. 마지막 기업이고요. 0.24% 상승했습니다. 계속되는 친트럼프 행보,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역시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메타의 CEO는 취임 축하 리셉션을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공동 주최할 예정인데요. 최근 페이스북의 팩트 체킹을 폐지하는 등 X를 따라가는 행보를 보여주면서 우리도 친트럼프다라는 우호적인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향방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이렇게 M7 기업 상황, 마감 상황과 함께 트럼프 관련 이슈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시작 월요일 잘 부탁드립니다. 지난 거래일 3대 지수 자체는 모두 상승불을 켠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 미증시가 마틴 루터킹 주니어 추모일로 하루 쉬어가는데요. 전반적으로 확인해야 될 이슈들 함께 짚어주시죠. 네,
지금 오늘 그래 드디어 이제 D-Day입니다. 트럼프 2.0 시대가 이제 개막하는 날이고요. 이제 대부분 투자자들이 우려했던 게 뭐냐면 그동안 빅테크나 상승력이 컸던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취임과 함께 세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를 우려를 했었는데요. 인플레 완화되는 지표들이 발표가 됐고요. 국채 금리가 하락 안정을 보이고 있고 또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타나면서 이러한 우려는 기대로 조금 바뀌어지고 있고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5% 가까이 급등으로 마감됐고요. 3대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마감된 것도 이러한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이슈, 이제 정말 디데이로 다가왔죠. 20일, 현지 시간으로는 20일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역시나 국채금리에 대한 이야기까지 빠먹지 않고 꼼꼼하게 짚어주셨네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기업별로 추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전 11시 취임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트럼프 2기를 앞두고 저희가 또 살펴봐야 할 섹터와 업종이 또 많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기업으로 출발을 해볼까요? 네, 우선 인텔입니다. 네. 인텔이 9%가 넘게 급등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장이 마감된 이후에 애프터 마켓에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투자자분들 좀 궁금해하실 텐데요. M&A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익명의 기업이라고 했는데 아직 어느 기업이 인수하는지 발표를 안 했어요. 근데 익명의 기업이 통째로 M&A를 추진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그래서 9.25%나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에 인텔 주가가 연초 대비 60%나 급락했어요. 하락폭이 컸었고요. 특히 반 엔비디아 진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락폭이 컸었는데 한때는 인텔이 AI 칩의 대장주다라는 게 있었다니까 정말 세월이 무상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네. 작년에 IT 섹터에서만 15만 명을 정리해고를 했고요. 또 2015년에 인수한 알테라 부문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이런 일 부문의 매각이 아니라 전체를 통째로 매각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주가의 흐름 한번 볼 텐데요. 9%가 넘게 급등했다고 하는데 이제 일봉 차트를 보니까 여기서 올라온 거예요. 여기서 올라온 거고 거래가 실렸는데 정말 바닥에서 올라왔는데 보면은 9%가 급등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주가의 큰 흐름은 아닙니다. 보시면 51달러가 2024년도에 2023년도 12월 26일 고점이었죠. 그러니까 2024년 거의 연초의 고점이 51달러라고 할 수 있는데 주가는 그 이후에 18달러까지 급락한 다음에 지금 현재 21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누가 인수하느냐. 네. 예, 그다음에 인수 조건, 매각 조건이 있겠죠. 가격이 얼마냐, 어떤 방식으로 지불할 거냐, 뭐 계약금을 먼저 줄 거냐, 아니면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서학개미든 투자자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무턱대고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다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관망하면서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주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목표가가 어느 정도냐면 25달러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여기 대기 매물들이 겹겹이 쌓여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거를 돌파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I 반도체 쪽을 보다 보니까 역시 또 엔비디아를 짚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빼놓을 수가 없죠, 엔비디아. 그래서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난 주말에 새로운 블랙엘이 막대한 매출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분석이 바클레이즈에서 나왔는데요. 목표가를 175달러로 상향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153달러 고점 찍고 나서는 130달러 정도에서 완만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130달러가 깨지면 뭐 박스권 하단에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 내려갈 것 같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를 분석하는 여러 투자은행들 쪽에서 보면 좀 부정적인 의견으로 본다면 다른 IT 메가캡들이 자체적인 칩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는 계속 위협이 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미래 수요를 낙관만 할 수는 없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래서 다 데이비슨이라는 쪽에서는 목표가를 135달러로 제시했는데 현재 주가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는 문제는 이제 2월 26일 날 실적 발표를 한다는 것 때문에 2월 26일 실적 발표 때까지는 뭐 주가를 강하게 급등시키거나 아니면 급락시키거나 이런 요인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좀 차익을 챙겨놓고 그다음에 실적 발표를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트럼프 2기 반도체, 또 빅테크 중에서도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서도 엔비디아와 함께 인텔 짚어주셨는데요. 인텔은 또 간밤 지난 거래일에 9%대 상승하기는 했지만 지금 들어가기엔 조금 생각을 더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미래 수요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남아있기는 하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이 미래 수요에 대한 불안감이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른 기업들이 또 자체 AI 칩을 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또 브로드컴을 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브로드컴이 지금 시장에 뜨거운 게 또 하나 이제 반도체 유리기판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네. 이 유리기판을 도입하면 뭐가 좋으냐면 전력의 효율성이 개선된다는 이점이 있어요. 그럼 네. 더군다나 요즘 전력 부족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맞춤형 AI 칩의 수요 증가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마블 테크놀로지와 함께 추가 상승 여력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 제프리스에서는 올해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요. 또 바클레이즈에서는 TSMC의 실적이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그 실적 토대로 보니까 목표 주가를 260달러로 올릴 수 있겠다. 이런 목표 주가 상향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260달러라 그러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네. 여기 보면 지금 251달러가 이제 상장 이후 최고가입니다. 그런데 220달러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260달러 신고가 부근에서는 거래가 많이 터졌었어요. 그래서 이 매물대를 돌파하려면 대량 거래를 수반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야 합니다. 주봉상으로 볼 때도 지금 보면 230달러, 240달러 부근에서는 지금 눌림목 구간을 지나고 있어요. 한꺼번에 돌파를 하지 못하고. 그런데 상승 여력이나 앞으로 성장성 면으로 볼 때는 저는 조금 더 보유하면서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브로드컴 관련해서는 현재 유리기판 시장에도 진출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앞으로 전력에 대한 해결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짚어주셨고요. 현재는 눌림목 구간이지만 조금씩 더 보유하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가오는 트럼프 2기 반도체에 대한 점검 한번 해봤고요. 또 트럼프 하면 규제 완화가 기대되는 게 금융주 쪽이잖아요. 네. 이 부분 안에서 또 짚어주실 기업은 어딜까요? 네, 그러니까 뭐 금융주 섹터가 많기는 한데요. 저는 오늘 딱 두 가지 종목만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보면 4일간 10% 이상 상승 탄력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일봉 차트로 보면 여기서 갭상승이 나오는 흐름을 아마 보실 수가 있어요. 전일 종가 대비해서 이만큼 갭으로 뜨고 나서도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라는 게 눈에 띄었고요. 특히 4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EPS 컨센서스가 46%를 상회하는 걸로 나타났고 또 이 금융주들은 M&A라든지 또는 IPO 이런 쪽에 활동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올해 실적도 계속 좋아질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목표가를 782달러로 보고 있고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목표가를 675달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627달러인데요. 그래서 보면 근데 이제 금융주를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전에서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움직임이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네. 그래서 실적 발표할 때 한번 오르고 나서 잡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 내지는 눌림목 구간을 지내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네. 금융주는 저는 피하는 편인데 장기 투자를 하실 분이 아니라면 제가 말씀드린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JP 모건 체이스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은행 섹터 내 최고 수준의 자기 자본 이익률을 기록한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UBS는 목표가를 287달러 보고 있고요. 또 실적 발표 이후에 그 금융주 내에서도 시장을 선도하는 최고의 은행으로 지금 이제 손꼽아 지고 있고요. 에버코어에서는 목표가를 273달러를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까 골드만삭스는 갭 상승 이후에 좀 약간 쉬어가는 상승세가 보여진다고 하면 여기는 계속 45도 각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거래량들이 폭발하고 있다는 걸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금융주 중에서는 탄력이 제일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봉상으로 보면 여기서 이제 장대 양봉이 하나 섰는데 이제 이게 사상 최고가죠. 그래서 네. 월봉으로 보면 이런 모양인데 그래서 JP 모건 체이스는 금융주 중에서도 좀 상승 탄력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융주 안에서도 두 가지 기업 짚어주셨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는 약간 횡보 구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면서 투자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저희 조심조심하면서 소개해주신 두 기업 중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어느 종목을 조금 더 자신 있게 얘기해 주실까요? 네, 좀 전에 이제 일봉 차트를 보셨을 때 느낌은 저는 JP 모건 체이스가 조금 더 상승 탄력이 있어 보이고요. 실적 자체가 금융주 눈에서도 정말 그 눈에 띄게 네. 아주 호전된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골드만삭스, 뭐 JP 모건 체이스 두 개 기업이 다 뭐 우량 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차트상의 상승 탄력은 JP 모건이 좀 더 나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를 통해서 분석을 해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JP모건 체이스가 조금 더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금융주 쪽으로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 트럼프 2기 관련해서 반도체도 짚고 금융주도 짚어봤는데 다음 기업은 또 어디로 향하고 계실까요? 지금 그 일론 머스크가 그 이제 전력 부족이 인류를 긴장시킬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전력 부족에 대한 경고를 한 거죠. 그래서 전력 부족과 관련된 기업들은 상당히 많게 뭐 포진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자력 관련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뉴스케일 파워라는 종목인데 이 전력 부족으로 인해서 원전을 재가동한다. 그다음에 원전 산업을 미국에서도 역시 대폭적으로 전폭적인 지원과 확대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하고요. 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타결됐잖아요. 네. 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두 기업이 서로 상호 협력을 통해서 윈윈하는 전략도 가져갈 수 있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건 빌 게이츠가 원전에 투자했다라는 뉴스가 오래전에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 뉴스케일 파워는 원자로 설계 또 소형 모듈 원전을 건설하는 데 특화된 기술을 가진 기업이에요.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린 빌 게이츠가 소형 원자로 모듈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거기 기업이 이제 테라파워라는 기업인데 네. 아직 상장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하는 게 이제 SMR인데 이 기업의 티커명을 그대로 SMR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뉴스케일 네. 파워가요. 근데 뉴스케일 파워가 아직은 성장성이나 앞으로의 미래 성장 전망은 굉장히 우수한 기업인데 아직은 적자 기업입니다. 그래서 원전은 이제 뉴스케일 파워 말고도 몇 개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역시 상승 탄력이나 업종을 대표하는 이제 그 대장주로서 본다면 뉴스케일 파워를 주목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뉴스케일 파워의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때 빌 게이츠가 투자한다 원전에 대한 관심이 고속도로 올라갈 때 $32까지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나서 눌림목 구간 하락폭이 컸었고요. 그다음에 15달러, 17달러 정도에서 저점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완만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고점에서 매물이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주봉상이나 이런 흐름상으로 볼 때는 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7달러에서 21달러 부근에서 이제 저점을 형성하고 있고요. 이제 목표 주가는 저는 이제 32달러 고점 부근까지도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AI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 전력 소모가 계속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관심은 끊이지 않고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원전 관련 기업으로는 뉴스케일 파워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관심도 조금은 더 꾸준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대표님 또 댓글에 고민이 한 가지 올라왔어요. 대박님께서 황윤석 대표님 테슬라 사도 좋은가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오늘 준비된 기업은 아니지만 짧게 코멘트 한번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테슬라는 이제 4분기 인도량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더군다나 테슬라는 그 트럼프 취임과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주였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스페이스X 시험 발사도 실패를 했고요. 또 너무 고평가돼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는 트럼프 취임 이후에 조정이 세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진입은 조금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고점 대비해서 저는 10%에서 20%까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조정 받고 나서 진입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나 큰 변동성이 예상이 되는 만큼 조정을 받고 나서 진입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도 뉴욕 증시 안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들만 쏙쏙 뽑아서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